상당히 좀 어려운 흐름이 좀 반도체 기업들한테는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 총 15개 품목이 있대요. 이걸 조사를 한 건데 그 중에 14개 품목이 100을 상회를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앞으로는 경기가 좋아지겠구나. 투자를 장기적으로 하시되 숫자까지 한번 짚으시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지난번 그 차량용 반도체가 오스틴 공장에서 화재가 있었나요? 네, 오스틴 공장에서도 한번 네, 화재가 NXP도 하나 있었고 근데 또 일본에서도 이번에 불이 나서 가동이 멈췄다 뭐 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게 뭐 르네사스라고 하더라고요. 일본의 이제 대표적인 그게 반도체 처음 들어보는데 그 반도체 제조하는 회사 중에 하나인데 전 세계에 보면 이제 반도체 제조하는 기업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뭐 NXP도 있고 또 르네상스도 되게 좀 많이 알려진 기업 중에 하나인데 이 기업이 이제 공장 가동이 좀 중단이 되면서 지금 또 반도체 가뜩이나 좀 안 좋은데 굉장히 좀 많은 좀 리스크가 확대되지 않을까 이런 좀 우려감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이제 이 화재 사고라는 거는 또 보통 시간 지나면 다 가동은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왜 이슈가 되냐면 가뜩이나 지금 쇼티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차량용 반도체 부족해가지고 예. 뭐한 100만 대 이상 뭐 부족하다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이게 또 터져버리니까 지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것도 큰일 난 거 아니야? 기존에 이제 이거 현대차까지도 불똥 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좀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현대차는 제가 알아보니까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게 계속 이어지면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어느 정도 그 반도체는 많이 마련을 했다고는 하더라고요. 여기저기서. 예.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 르네사스는 주로 일본 기업들한테 또 많이 납품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일본 자동차 회사들의 지금 엎친 데 덮친 격인 것 같아요. 현대차에게는 오히려 반사이익이 반사이익이 올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이미 많이 좀 확보를 해놓은 상태니까 반사이익은 좀 어느 정도 예상은 되는데 지금 어쨌든 르네상스가 주로 납품하는 그 일본 기업들한테는 상당히 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인 것 같고 또 이렇게 되면은 이 반도체 가격이 또 올라가니까 그 자동차 제조 회사들 중에서 반도체를 확보를 많이 못 해놓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진퇴양난 같아요. 비용은 비용대로 들고 물량은 지금 생산을 못하고 이런 좀 이중고에 좀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운 흐름이 좀 반도체 기업들한테는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그 르네사스가 반도체 그 차량용 네. 반도체 3위 기업이라고 3위, 하네요. 예. 근데 이게 지금 1위가 NXP, 2위가 인피니온, 네. 뭐 삼성전자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하여튼 지금 모든 차량용 반도체 업체들의 상황이 별로잖아요. 네. 근데 그때 제가 이 기억이 나는 게 그 현대차증권의 그 노건창 센터장한테 네네. 삼성전자에서 그러면 부족한데 좀 증설하면 되지 않냐? 아니 네. 그 좀 다른 라인에서 좀 하면 되지 않냐 했더니 네. 이게 이거보다 더 수익 높은 것들을 생산하는데 집중하기 때문에 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자동차 반도체 쪽이 그게요. 그러니까 웨이퍼가 그러니까 12인치가 있고 8인치가 있어요. 8인치는 옛날 공장들이에요. 되게 오래됐는데 거기서 생산하는 게 주로 자동차입니다. 그러니까 고부가 가치가 아니라 자동차는 저부가 가치예요, 사실은. 그래서 삼성이 물론 맘만 먹으면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삼성 입장에서는 12인치에 집중하는데 그걸 집중하고 있는데 지금 차량용 반도체가 돈은 많이 안 되거든요. 삼성 입장에서 그거 한다고 돈 되는 것도 아닌데 부족하니까 그거 생산해가지고 증설도 하고 그러려면 또 공장 지으려면 시간도 걸려요. 그럼 그 과정에서 반도체는 또 정상화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차량용 반도체가 쇼티지가 이게 영원히 이어지는 게 아니에요. 생산은 다 정상화됩니다. 어느 정도 시점에서. 그래서 하반기에 정상화되면 삼성전자는 만약에 그래서 그걸 증설을 해놓으면 나중에 공급 과잉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럼 오히려 적자가 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력 분야가 아닌데 굳이 이거 그 부족하다고 삼성전자가 전략적으로 그걸 만들 이유가 저는 전혀 없다. 근데 이게 차량용 반도체가 엄청나게 고부가 가치고 앞으로 엄청나게 필요하다면 삼성전자 하겠죠. 근데 그런 쪽은 아니다 보니까 지금 삼성에서는 이쪽보다는 고부가 가치 쪽으로 계속 투자하는 것 같고 그 삼성은 어차피 메모리 반도체 많이 하잖아요. 자율주행차로 가면 메모리 반도체 앞으로 많이 들어가거든요. 제가 삼성전자 사장이라면 오히려 그쪽에 더 집중할 것 같아요. 미래 전기차. 네, 전기차는 그쪽이지 지금 저부가가치 산업에 굳이 이게 쇼티지라고 투자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삼성전자의 저는 전략이 오히려 맞다. 굳이 쇼티지 난 거를
이걸 할 필요 없다. 근데 이제 여기서 나오는 가장 많은 얘기가 DB하이텍 얘기가 많이 나와요. DB하이텍은 8인치 회사입니다. 근데 주주분들이 좀 답답해 하시는 거 왜 이렇게 증설 안 하냐. 그렇죠. 계속 증설 얘기 나오는데 근데 경영진은 증설을 안 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자꾸만. 이게 반도체가 하락기가 오면 엄청난 맞아요. 데미지가 무서워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DB하이텍 옛날에 동부 거잖아요. 네, 동부 반도체. 그때 동부전자. 네, 거의 제가 망할 뻔한 걸로도 기억이 나요. 정말 적자가 심해가지고 당시에. 근데 이제 설비 투자 줄이면서 어쨌든 살아남았어요. 그래가지고 8인치 지금 엄청난 이제 호황이 오면서 지금은 돈을 많이 벌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경영진 입장에서는 증설을 했다가 또 공급가가 생길까봐 되게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건 경영진의 판단이라 제가 뭐라고 할 수 없는데 참 주가가 근데 오르려면 증설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증설을 원해요. 예. 경영진은 이제 요 정도를 한계로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 성장에. 그러니까 시장이 원하는 거랑 경영진의 생각이 지금 간극이 좀 심하더라고요. 이제 몇 년 후에 누구 말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주가가 원하는 건 일단 증설이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이 반도체 품귀 현상이 이제 차량용만이 아니라 메모리 가격도 지금 상당히 뭐 급등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예, 메모리 쪽도 지금 사실은 지금 증설을 안 해요. 왜냐면은 이제 메모리 3사가 이제 좌지우지 하잖아요. 이 시장 자체를.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증설을 지금 안 하고 있고 지금 상황이 너무 기분 좋은 거죠. 왜냐면은 반도체 메모리 가격이 계속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도 더 올라가겠죠. 왜냐하면 전방 수요가 너무 좋아요. 그 안 좋던 PC가 작년에 대박이 났고요. 집에서만 근무를 하다 보니까 올해도 좋대요. 그러니까 그 PC 수요가 올해도 10% 정도 증가할 거라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제가 보고서를 보다 보니까 한 애널리스트 분이 그렇게 쓰셨더라고요. 애플이 M1 프로세서라고 새로운 이제 노트북에 들어가는 그 CPU를 개발을 해서 만들어서 내놨는데 대박이 났어요. 옛날에 인텔 거 썼거든요. CPU는 인텔 거 쓰잖아요. 뭐 386, 486, 뭐 X86이라고 하는데 그 CPU를 쓰다가 인텔이 자체로 애플이 자체 생산을 했어요. 근데 연산 능력도 몇 배나 좋고요. 저전력에다가 가격까지 쌉니다. 비기트를 했어요. 이게 성공을 하니까 그럼 윈도우 진영도 그 마이크로소프트 있잖아요. 거기도 우리가 만들게. 퀄컴은 ARM 기반으로 이미 만들었어요. 인텔의 입지가 점점 줄어들어요. 근데 이거는 왜 좋냐면 이런 저전력 반도체들이 앞으로 많이 생산되고 이런 것들이 저렴한 게 생기면요. 그러니까 노트나 PC 가격이 떨어져요. 이 부품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인텔에 비해서. 그렇지. 그러면 사람들이 훨씬 좋은 제품인데 더 싸네? 안 사려고 했던 사람이 산단 말이에요. 그럼 PC 수요가 많이 늘어납니다. 그럼 반도체에 들어가는 메모리 PC 수요가 늘어나잖아요. 이게 되게 좋은 거거든요. 그게 하나가 있고 올해 5년 만에 스마트폰 늘어나고 그리고 삼성이 갤럭시 노트 이제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올해는. 내년에는 출시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일단 올해 고동진 사장은 올해 안 합니다. 이랬는데 올해 아마 800만 대에서 1000만 대까지 나올 것 같아요. 폴더블 폰이. 폴더블 폰은 아시겠지만 스펙이 훨씬 좋잖아요. 그리고 일단 뭐 판매가도 그렇고 마진도 높고. 마진도 높으니까. 그게 하면 메모리한테도 당연히 좋고 그리고 이제 차량용 반도체 시장에서도 메모리의 점유율이 올라가겠죠. 왜냐하면 자율주행 쪽으로 가니까. 서버도 투자 많이 하고 모든 그림이 지금 다 좋아지는 우상향 그림이에요. 그런데 삼성이나 마이크론이나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꽃놀이패거든요. 이제 언젠간 증설하겠죠. 근데 굳이 이 상황을 뭐 굳이 망가뜨리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증설보다는 일단 꽃놀이패를 지면서 계속 가격 상승을 즐길 것 같고 근데 분명히 어느 시점에서는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 올 거예요. 그러면 그때쯤 가서는 또 일부 증설을 할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너무 좋을 수밖에 없다. 이 그림 자체는 올해하고 내년까지 계속 좋은 그림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전에 그 노분창 센터장이 네.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 반도체 관련해서 우리가 중국 투자도 많이 했었잖아요. 네네. 근데 중국보다 사실은 대만 쪽의 반도체 회사들이 더 투자할 만하다. 네, 맞아요. 배당도 잘 주고. 네. 예, 그래서 한번 다룬 적이 있었는데 네. 투자자들은 별로 관심이 없으신가 봐요. 조회수가 별로 안 나오더라고. 왜냐면 아무래도 한국만 관심 있지. 좀 낯선가 봐요. 낯설어요. 네. 대만은 어떻게 투자하는 방법도 좀 모르겠고 사실 반도체 하면 대만하고 한국이잖아요. 그렇죠. 진짜 강자는. 우리 한국이 유일하게 두려워하는 게 대만인데 중국은 반도체 굴기로 하려고 했다가 실패했잖아요. 근데 중국은 일단 뭐 약간 이제 경쟁력에서 밀리지만 대만에 TSMC도 있고 정말 좋은 기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특히 또 대만에 또 여러 가지 소부장 기업들도 많이 있으니까
공부해 보시면 재밌을 것 같긴 한데 근데 대만은 역시 언어의 한계도 좀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거래하기도 쉽지 않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여튼 그 지금 글로벌 해외 투자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 전승지 연구원이 그 최근 제가 정확하게 1년인지 2년인지 하여튼 최근 그 해외 투자로 벌어들인 돈이 500억 달러가 넘는데요. 네. 한국이 엄청난 해외 투자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정말 우리가 지금까지는 미국에 대해서만 혹은 중국에 대해서만 했는데 이런 식으로 뭔가 투자처를 조금씩 개발해 나가는 것도 괜찮겠구나 맞습니다. 이런 생각이 얼핏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금 수출, 우리가 이렇게 해외 투자 생각하는 것처럼 이 수출과 관련해서도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 이 얘기가 나오는데 이 경기 전망 지수가 120을 넘었다. 11년 만인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건가요? 일단 이제 경기 전망 지수는 이제 앞으로 경기가 어떻게 될 건지를 이제 나타내는 약간 이제 전망한다고 좀 생각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망치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100이 넘으면 경기가 좋아질 거로 본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00 이하면은 경기가 이제 상대적으로 좀 안 좋을 거라고 보는 건데 일단은 이 14개 품목, 그러니까 총 15개 품목이 있대요. 이걸 조사를 한 건데 그 중에 14개 품목이 100을 상회를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앞으로는 경기가 좋아지겠구나 이렇게 본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 중에 석유 제품 있잖아요. 석유 제품이 무려 148.9, 반도체가 139.5, 선박은 조선이죠. 138.6 이런 기업들이 되게 좋았고 근데 유일하게 좀 안 좋았던 게 무선통신기기 하고 부품은 조금 안 좋았어요. 90 정도. 이건 좀 안 좋았는데 이쪽만 조금 이제 설문조사 결과로는 조금 안 좋게 나왔고 나머지 부분들은 지금 대부분 좀 굉장히 좀 좋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수 전체로는 지금 120이 넘었으니까 굉장히 좋게 나온 수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토대로 했을 때는 여기 무역협회에서 한 연구원분이 인터뷰를 하신 것 같은데 우리 수출이 2분기에도 굉장히 호조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고무적이고 그리고 실제로 이 전망치를 떠나서라도 지금 수출이 지금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3월 달에 1월부터, 그러니까 3월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액이 발표가 됐거든요. 그게 339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2.5%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두 자릿수를 좀 상회하고 있고, 그 다음에 조업일수는 전년 동기보다 오히려 좀 0.5일 줄었어요. 그러니까 0.5일 짧았는데도 수출 그 지표가 12.5% 늘었다는 거는 일평균은 더 많이 늘어났던 거죠. 그래서 일평균은 16.1% 늘어났대요. 그래서 되게 좀 좋은 수치고 그 수출 데이터에서 굉장히 고무적인 거는 반도체가 13.6%, 승용차가 13%, 그 다음에 석유 제품이 12% 이렇게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차화전인가요, 이게? 그렇죠. 예, 자동차, 화학, 그 다음에 반도체, 전기전자 이 세 개가 여전히 우리나라 수출을 좀 주도하고 있다. 그래서 이 데이터들만 종합해보면 펀더멘털은 전혀 아직도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매 분기나 매월 아니면 이제 10일에 한 번씩 이 데이터를 발표하거든요. 정부에서. 그래서 골드만삭스도 이 데이터를 본대요. 굉장히 이제 그 경기에 민감한 지표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여전히 한국의 수출은 좋고 경기 전망도 좋기 때문에 펀더멘털은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어떤 전문가는 이런 그 의견을 주더라고요. 네. 지금 이렇게 우리 한국 수출 이게 호재가 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이 그동안 재고를 다 소모를 했기 때문에 네네. 재고 확충을 하는 그 리스타킹 네, 그 맞습니다.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추가로 미중 갈등 문제 이게 글로벌 밸류체인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네. 불안하니까 아까 우리 네. 저 반도체 이런 것처럼 차량용 미리 막 사재기를 좀 해놓자 네. 이런 욕구들 때문에 지금 이 실적이 더 높아지고 있다 이런 의견을 주더라고요. 네, 아니 그것도 일부 맞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그 화웨이 제재 들어갔을 때 그 반도체 재고 미리 확보하는 것 때문에 화웨이가 그렇게 됐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사실 또 중간재 수출을 워낙 많이 하니까 이게 이제 미리 좀 재고 확충 측면에서 그럴 수 있지만 근데 지금 국내 이제 대표 기업들 보면 반도체도 있고 또 2차 전지도 있고 그 다음에 자동차도 있고 이런 기업들을 한번 이렇게 화학도 마찬가지죠. 철강도 마찬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뭐냐면은 그런 요인도 분명히 일부 작용을 했지만 그게 다는 아니라는 거죠. 한번 반도체도 보세요.
지금 반도체도 분명히 지금 재고가 좀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라서 일부 축적 현상은 나오지만 그 배경이 뭐죠? 수요가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일단 공급이 줄어서 그런 것도 일부 있지만 수요가 기반이 안 되면 이건 사상 누각입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우리가 이게 일회성인지 그냥 사재기에 의한 일회성이면은 사실은 되게 우리가 점수를 깎아줘야 돼요. 근데 그 뒤에 엄청난 빅 수요가 있다면은 이거는 사재기 수요를 넘어서 그 다음에 수요가 창출될 수 있는 거거든요.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자동차도 지금 마찬가지잖아요. 자동차 미국에서 뭐 제노시스도 지금 잘 팔리는 데다가 이제 전기차 아이오닉 나오잖아요. 네. 아이오닉 같은 경우 신제품인데 이게 지금 예약 판매가 흥행을 했고 그 다음에 뭐 유럽에서도 지금 뭐 폭스바겐의 여러 가지 전기차라든가 이런 모델들이 엄청나게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 사재기랑 전혀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실수요라고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러면 2차 전지도 아무도 사재기 안 해요. 2차 전지도 지금 완전 쇼티지입니다. 그러니까 만드는 족족 나가는데 그만큼 뒤에 수요가 지금 너무나 지금 많은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2차 전지도 우리가 사재기만으로 좀 볼 수가 없는 거고 또 친환경에 관련된 산업들 뭐 태양광, 풍력 뭐 마찬가지입니다. 수소 이쪽은 지금 계속해서 정부 정책에 의해서 설비 투자가 들어가는데 여전히 부족합니다. 투자할 그 부분들이 아직도 지금 너무나 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종합해 봤을 때 굳이 너무 사재기만은 아닌 것 같고 뒤에 정말 엄청난 수요들이 지금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부분들도 일정하게 저는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제로 전 세계 소비가 지금 일단 드디어 살아나기 시작해요. 소비 데이터가. 네, 그 지표들이 또 확인이 되면서 또 우리나라의 수출 기업들의 수출이 어느 정도 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게 저는 잘 맞아 떨어진 것 같아요. 사재기도 있고 뭐 장기적인 수요 거기다가 단기적인 회복에 따른 수요 이런 것까지 다 가미가 돼서 좋은 그림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국 수출 기업들의 그 지표 자체는 상반기까지는 어쨌든 간에 계속 좀 좋은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어쨌든 그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이제 이런 소비와 관련해서 중국도 잘 봐야 되겠죠. 그렇죠. 예, 중국이 소비가 좀 좋아지잖아요. 이건 기본입니다. 기본 옵션인데 미국 소비 증가주도 잘 보셔야 돼요. 왜냐면 미국이 2,100조 원 정도 돈 풀었잖아요. 그게 현금이 직접 계좌에 그냥 꽂혀 있어요. 그 돈이. 그러니까 1인당 1,400불이. 그럼 그 돈 가지고 뭐 할 거예요? 저축도 하고 주식 투자도 하는데 일부는 내가 뭐 소비에 쓴단 말이에요. 그럼 미국 소비가 이 붐업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 그러면 미국의 소비가 증가할 때 수혜받는 미국형 기업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자동차 같은 기업들 있잖아요. 우리 한국에서 미국에 수출하는 자동차 기업들, 이런 기업들, 또 스마트폰 섹터, 이런 기업들은 미국 소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죠. 아니 가전제품, 예, 이런 것들이 미국의 대표적인 소비 증가의 수혜 기업들이니까 이런 것도 아이디어로 생각하셔서 한번 좀 투자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것도 모르는 것도 많은 주린이 여러분, 생각보다 쉬운 주식 투자 저와 함께 해보시겠습니까? 이베스트 마이넷에서 프라임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온라인 방송으로 저희 연불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프라임 서비스를 신청하시려면 이베스트 마이넷 어플 설치 후 다이렉트 계좌 개설 메뉴에서 계좌 개설을 진행해 주세요. 다이렉트 지점 선택은 필수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벤트 코드란에 연불리를 입력하시면 주식 상품권 10,000원을 화요일에 지급해 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02-3779-8880으로 연락 주세요. 제가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끝까지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2분기에 그 수출이 늘어난다고 하니까 네. 이 수출을 많이 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투자를 해보는 건 어떤가요? 수출 많이 나는 기업들 당연히 기본적으로 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투자를 할 때 근데 이제 우리가 일단 1차적으로 투자를 할 때는 기대감을 갖고 먼저 투자는 하셔야 되겠죠. 왜냐하면 당장 수치가 확인이 안 될 수도 그렇지. 있으니까. 근데 그런 기업들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미국에 이제 가전하면은 사실 LG전자잖아요. 예를 들게요. 그러니까 LG전자가 사실 가전하고 스마트폰도 있고 전장도 있는데 나머지 제외하고 수출해서 지금 수혜를 받는 건 가전밖에 없잖아요. 그럼 가전을
앞으로 좋아진다고 생각하고 내가 매수를 했어요. 기대감을 보고 이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했는데 이제 매달 수출 데이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걸 봐가지고 가전 데이터도 나와요, 따로. 그럼 가전 데이터를 봤는데 계속 두 자릿수 이상 잘 나온다. 이러면은 꾸준하게 들고 갈 수가 있어요. 오히려 더 사도 좋죠. 근데 생각보다 미국 수출이 잘 되는 것 같긴 한데 전체 데이터를 보면 가전이 유독 조금씩 빠진다. 그런 데이터가 확인이 됐다. 그러면 검증은 해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게 맞는가. 그래서 항상 투자를 장기적으로 하시되 숫자까지 한번 짚으시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애널리스트 보고서가 좋은 게 애널리스트 분들께서 그런 업데이트를 또 해주세요. LG전자 관련해가지고 지금 가전 쪽에서 뭐가 잘 나가는지. 특히 올해 가전 보실 때 내가 LG전자를 이제 제가 예를 들었지만 그러니까 어느 기업이든 간에요.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뭐냐면 LG전자를 예를 들면 올해는 OLED TV입니다. 왜냐면 그 기존에는 LCD TV를 많이 판매했잖아요. 그렇죠. 가격도 싸고. 근데 OLED TV가요. 지금 LCD랑 가격이 많이 좁혀졌대요. 그래서 실제 나오는 데이터 보니까 OLED TV가 의외로 잘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LCD TV는 가격이 오히려 올라갔고요. OLED는 떨어졌어요. 그만큼 기술 개발도 되고. 그러면 LG전자 입장에서는 OLED TV가 어쨌든 마진이 더 좋거든요. 이걸 많이 팔수록. 그러면 OLED TV가 진짜로 많이 팔리면 LG전자 실적에는 더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한 단계 더 나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기업을 보실 때 중요한 포인트들인지 뭔지 계속 꾸준히 숫자로 업데이트 하시면 그게 진짜 돈 버는 거거든요. 그렇지. 근데 그냥 방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딱 사놓고 뭐 염성한부장이 괜찮다고 했는데 이런 분들 계세요. 그러니까 아니면 뭐 노은찬 센터장님도 자주 나오시잖아요. 노은찬 선생님 뭐 반도체 괜찮다고 그냥 방치하시는 분들 계세요. 애널리스트도 전문가도 앞으로는 누구도 몰라요. 그래서 계속 업데이트 하셔야 돼요, 진짜는. 근데 저도 나와서 업데이트는 해드리겠지만 항상 업데이트 유튜브로 하셔도 됩니다. 근데 자기 돈인데 자기 스스로 하실 막 줄 해야죠, 알죠. 적극적으로. 근데 그냥 방치하시는 분도 계세요. 뭐 다 알아서 해주겠지.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직접 데이터도 한번 찾아보시고 데이터가 보고서도 있는데 요새 유튜브에도 많은 애널리스트 분들 나오시니까 그렇게 검색해서 하셔도 그것도 좋은 방법이니까 꾸준한 업데이트 좀 계속 저는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투자에 잘 참고하시면 네. 좋을 것 같네요.